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5월이네요. 며칠 전에 소득세 영상 찍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소득세 영상을 찍고 있네요. 시간 엄청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로 들어가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세금 신고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일반 신고, 정기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뉴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래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 자료조회,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라고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어디에 그 금액이 있네 없네 이렇게. 그리고 신고도움 자료조회에 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고용산재 같은 경우에는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건강고용산재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장부하실 때 그 금액 세금과 공과금에 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예납 고지세액도 얼마 냈는지 한번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일반 신고, 정기 신고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았습니다. 자, 예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자, 기본정보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자,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확인을 클릭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신규 입력이 되고요. 미리 입력한 신고서가 있다. 그러면 취소를 누르고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신규 입력이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이런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과 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이 부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개가 체크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장에 업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한 개인데 여기 두 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종 코드, 그러니까 부업종이 있고 주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이 큰 업종을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내가 A 사업장도 있고 B 사업장도 있고 C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각각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적용하기 누르고 화면을 나오게 되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 보면 부동산 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체크되어 나올 겁니다. 아까 그 화면을 다시 띄우려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 번호가 한 개인 분은 한 개가 뜰 거고요. 여러 개인 분은 여러 개가 뜰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셔서 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을 하면 이런 팝업이 뜹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 간편장부 대상자 여러분들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 비율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1번에 간편장부, 2번에 간편장부, 그리고 3번에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사업장도 아닙니까? 물었을 때 둘 다 아니어야지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둘 다 아니면 예고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공동사업자다. 아니요.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자다. 아니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오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지금 영상으로는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의뢰를 하세요. 혼자 못하십니다. 자, 그리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클릭하고 나오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의 신고 유형이 20번으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신고 유형에 빈칸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걸 선택하니까 20번으로 된 거예요.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20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더라면 각각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박스에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 한번 클릭해 보면 자,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도움 서비스에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 비율로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면 이거 틀린 거 아닌가 하고 신고 유형을 기준경 비율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이는 화면이 저와 다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신고도움 서비스의 기장 의무 구분의 간편장부 대상자와 투기 신고 시 적용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장부, 가계부를 썼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해야지 하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부가 없으면 기존경비율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택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다 됐다라면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이동하시면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계산 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계부예요. 가계부 쓴 총 합이에요. 자,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소득세를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매출에 대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비 쓴 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부가 안 됐죠. 자, 장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경비가 이 말이에요. 이걸 쓸 수 있으면은 네가 간편으로 하고 쓸 수 없으면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장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 막막하죠. 제가 암만 가계부라고 떠들어도 그게 뭔데? 어떻게 쓴데?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영상 소득 29번 영상 제목이 저는 제목 앞에 번호를 적어놨어요. 소득세면 소득세 뭐 이렇게 해서 소득 29번 영상 간편장부 작성하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제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소득세, 국세청에 이번에 간편장부 작성하는 그것도 올려놨는데 많이 간편해졌어요. 많이 궁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제 방법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쉬워요. 하고 감가상각도 여러분들 국세청 어려워요. 저는 그냥 자동차면 자동차 스펙만 입력하면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다라는 것만 입력하면 감가상각 내년까지 계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거 내려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멤버십이고요. 2부는 멤버십입니다.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다 작성되었을 때 가정하고 이거를 넣는 겁니다. 오른쪽이 지금 홈택스 화면이고요. 왼쪽이 제가 작성이 되었을 때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작성이 되었다면 그대로 여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매출액 보시면 2,3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300 넣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글자도 어렵다 하시면 번호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11번이죠. 여기 11번이에요. 다 번호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부분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필요 경비 있거든요. 금료는 금료 25번에 넣으시면 되고 제세공과금 이렇게 계속 따라 계속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장부가 다 됐다라고 가정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매출액은 조회하면 되죠. 자,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 지금 얘기하는데 또 갈라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위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이거 버튼 클릭하면 나와요. 신고 안내 자료에 보시면 수익 금액 현황이라고 나있는데 이 금액 총계 2,331만 6천원인데 여기서는 이 금액을 11번에 적으면 돼요. 매출액은 쉽죠, 사실은. 근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자, 비용은 영상 29번 참고하셔서 오시면 여기는 그냥 찍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2,300이었죠. 여기 필요경비 다 합친 거 보시면 41번에 보시면 1,23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 금액에서 30번의 기부금 뺀 금액을 다시 수익 금액에서 빼요. 그리고 나온 금액의 10%가 지금 140만 원인데 자, 종교단체 금액 같은 경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여기 30번에 입력을 하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안 하면 되게 뒤에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서 그렇고 어차피 이거 넘는 거는 인정도 안 돼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자,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다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자, 위로 조금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있어요.
자,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은 내가 입력한 금액이 여기 잘 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잘 왔다라면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입력할 게 없어요. 앞에 입력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이게 사실 할 게 있어.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이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아까 입력한 총수익 금액이 맞는지, 이거 소득 금액이 뭐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아까 입력한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득 금액이 여기 온 거예요. 자,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록하고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하시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해서 불러오신 분도 있고 안 불러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안 불러와질 거예요.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3.3% 프리랜서나 보호보험 내지 인적 용역 사업자들 소득을 받으면서 3.3%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는 그 3.3%를 불러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타나 있어요. 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징수세액,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라고 설명이 났어요. 이 금액이 여기에 있다라면 불러오게 했을 때 그 동일한 금액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불러왔으면 저장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입력하시고 나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팝업이 뜨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근로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은 다 신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역이 나타난 거예요. 옆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선택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 이런 화면에서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불러왔는지 안 불러왔는지 확인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화면이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소득이 두 가지죠. 자,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아까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란 명세서에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소득 금액이 여기 오는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은 아까 입력한 그 근로소득 금액이 올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2,5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소득세가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왔는지,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보시고 자, 아래로 가셔가지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결손금, 소득공제세, 환급 신청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실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 사항 없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팝업이 뜨죠? 근로소득 불러오기. 자,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적용하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연말정산 했던 내용 불러오겠냐 이 말이에요. 불러오시게 하면 자, 기본적으로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이 완벽했으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연말정산 때 누락한 게 있다 하면 여기서 조금씩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내가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옆에 추가 입력하시고 이제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 방법은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기본공제 해당자에 해당 체크하시고 미해당자 같은 경우에는 미해당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관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인적공제 항목 체크해서 등록하기 누르면 아래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할 때 주의할 거는 자, 여성분의 경우 자,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남자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기본 요건이 뭐냐 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나 남편이 있거나 하는 여성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불구하고 여기 입력을 넣고 미해당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돈을 번다 이러면 미해당자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해당자라는 이 버튼이 존재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쭉 해서 연말정산을 근거로 이제 불러왔을 거예요. 하지만 누락된 게 있다라면 한 번 더 입력하시고요.
옆에 버튼을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불러오고요. 옆에 계산하기 누르면 불러오기 해서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하기 하고 적용하기 누르면 이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쓸 거는 없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단해서 여기 들어가서 메뉴 불러오고 적용하고 계산하기 눌러서 불러오게 해서 여기에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다 불러왔다, 빠진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며 자, 이런 팝업이 뜨는데 기부금 내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확인 누르고 이 페이지를 뛰어넘고 만약에 기부금 내역이 있어서 내역을 입력해야 된다라면 취소를 누르고 화면을 보고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을 일단 봐야 되니까. 자, 취소를 누르면 기부금 명세서 그리고 기부금 입력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경비 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을 했다라면 자,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셔서 그 금액을 얼마 넣는지 밑에 상세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밑에 유형 코드, 종교기부금이 많더라고요. 뭐 체크하시고 이거는 영수증 보고 다 입력하면 되니까는 차례차례 입력하시고 등록하시기 하면 자 밑에 한 줄 뜨게 되죠. 이게 등록됐다라는 말이에요. 쭉 보시고 자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부금이 적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으신 분도 있어. 욕심껏 이제 많이 종교단체에서 끊어주니까 받으신 분 있는데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금액에서 10% 넘지 말게 입력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인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그런데 그 한도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 수식이 여러 개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때문에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기부금을 빼거나 아예 빼고 신고하거나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부금을 넣어야겠다. 그런데 오류가 나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다 했는데 따라오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띄워놓고 자 그런 분들은 의뢰를 하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입력했다 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또 이런 팝업이 또 뜨죠. 이것도 묻는 거예요. 의사를 묻는 거예요. 자, 세 가면 이 되면 취소하고 이 화면을 봐서 입력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확인 누르고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되니까 취소 누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될 만한 거는 위에 3개예요. 100번, 101번, 102번이에요. 요거 그대로 입력하셔가지고 네이버에 입력하셔가지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본인이 판단한다고 이거 함부로 적용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판단을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전문가하고 상담해가지고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첨부 서류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3개 보시고 만약에 해당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의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겠습니다. 또 팝업이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액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 취소하고 입력하고 아니면 넘어라 이런 거예요. 취소하고 넘어가면 세액공제 신청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것은 없어요. 밑에 쭉 가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있는데 이게 2만 원으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딴 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자,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라고 있어요. 밑에 내려가셔서 세액공제 명세서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있는 분들은 자, 인적 공제 많이 아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공제 대상 입력하실 때 요게 된다라면 체크가 자동적으로 되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가 안 됐다면 수기로 체크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뭐가 해당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도움말 클릭해가지고 팝업 뜨고 읽어보시고 이거는 쉽잖아요.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밑에도 보면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것도 다 기본을 연말정산을 깔고 가는 거예요. 연말정산 했을 때 그 금액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했더니 연말정산 잘못됐어.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야 돼.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에서 본인이 다시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공제 계산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했을 때예요. 자, 내가 1년 내내 이제 뭐 회사 다녔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중간에 뭐 그만뒀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날만 이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 클릭하면 여기에 금액이 뜰 거예요. 그 금액을 계산하고 적용하기 하면은 앞에 금액에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적용하고 이제 다 했다 싶으면 자,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되는데, 저장 후 다음 이동해서 이런 팝업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자, 특별세 공제, 보험료 플러스, 의료비 플러스, 교육비 플러스, 특례 기부금 플러스, 일반 기부금 플러스 월세와 표준 공제세액 중 큰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밑으로 보시면은 표준세 공제라고 있어요. 이게 13만 원 여기는 불러왔죠. 자, 13만 원 세팅값이에요. 그리고 아까 팝업의 내용이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례 기부금과 여기 보시면 월세 공제. 이 금액이 합친 금액이 만약에 13만 원이 넘어. 이 금액이 13만 원이 넘으면 이 13만 원에 0을 만들고 이거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열거된 그 금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13만 원을 공제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부금, 이런 팝업이 뜬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 조정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팝업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자, 표준세 공제보다 특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면 맞다라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넘어가시고요. 뒤로 가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예납세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예납이 발생했다. 11월에 뭐 세금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올 거예요. 아마 자동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 징수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둘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사업소득은 3.3%나 자, 인적 영역 그리고 보험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소득에 여기 소득세가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납부한 금액이 없으면 여기 0이 0인 거예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 했을 때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정세액조차 없었다 그러면 그것도 0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것도 자동으로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분은 다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시고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가산세 적용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하고 띄워놓고, 자,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소 누르고 입력을 하란 말이에요. 쭉 한번 취소 누르고 쭉 한번 내려보세요. 뭐가 많죠, 가산세가. 자, 내가 가산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간편장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위에 추계시라고 나와 있는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가산세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편장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쭉 보면 금액이 다 0이에요. 0이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현금 영수증 미가맹이나 사은용 계좌 미신고에 미가맹, 미신고 이렇게 떴다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이 00이 아닌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가산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동일한 가산세를 이 화면에서 찾아서 가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없다라고 가정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게 되면 세액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입력할 게 없어요. 잘 됐는지 확인만 하고 계속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에 자, 20만 6천 원 여기 납부가 나왔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이에요. 옆에 보시면 세액 계산 보기라고 있는데 펼치기 한번 눌러보시면 세금 계산된 내역이 쭉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빠졌는지 아니면은 뭔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보시고 뭐 다 잘 됐다라면은 자, 아래에 내려가서 이해 동의합니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 화면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뜬다라면은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라라는 거예요. 확인하려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럼 잘 됐어.
하면 취소를 누르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신고 유형에 보시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보시면 납부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납부금액이 마이너스라면 밑에 환급계좌 정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신고서 제출하기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이제 신고 접수증이 나옵니다. 신고가 잘 됐으니 접수증을 주겠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에 체크한 날이 2개 있습니다. 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에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와서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세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지방세로 넘어가시는 분 있을 거고요. 안 넘어가시면 신고 내역 조회, 여기 접수증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고 내역 조회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신고서 제출 목록에 조회하기 누르면 밑에 한 줄 뜹니다. 이게 내가 방금 접수한 내역이에요.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보이고요. 그리고 납부서 클릭하면 납부서를 뽑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이동 이거를 클릭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왜 신고를 했는데 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원래 빨간색입니다. 그냥 빨간색인 이유는 했니 안 했니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라라고 강조를 하려고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신고를 해도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신고 이동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면 위텍스로 이동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위텍스 화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신고인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없는데 이거 없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납세자 옆에 보시면 체크박스 있습니다. 신고인과 동일에 체크해 주시면 위에 그 신고인의 명세가 밑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맞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기본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신고된 국세를 바탕으로 다 자료는 끌고 옵니다.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다음만 누르면 되거든요. 자, 쭉 보시고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래도 좀 쭉 보시고요. 그리고 맞다라면 다음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국세의 10% 정도가 지방세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니야. 더 많아, 지방세가. 왜 그런지.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연합 때문에 그래요. 중간연합은 국세만 하지 지방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금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낸 납부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산출세 그대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연합조차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방세 신고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실 거예요. 다음 누르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라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냥 쭉 확인하고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다 제출 다 했다라고 이제 얼마 이렇게 뜨는 거죠. 납부할 총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거고요. 환급 신청 계좌라고 있습니다. 여기 쭉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넣어주시고요. 밑에 동의합니다라고 클릭하고 밑에 파란색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접수증이 나오는 거죠. 잘 신고됐다. 접수증 줄게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고서 출력하고 납부서 출력이 있습니다. 자, 신고서는 지금 봤던 화면 그대로 PDF나 이런 걸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납부서는 말 그대로 납부서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옆에 파란색 버튼 보면 지금 즉시 납부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버튼 클릭해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2024년도 소득세 신고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